일본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지방에는 최대 4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비극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고 집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지자 제설 작업을 하러 나간 사람들이 변을 당한 겁니다. 특히 고령층의 희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적어도 8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눈을 치우던 중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에서는 85세 남성이 눈에 파묻혀 숨져서 발견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니가타현에서는 제설 작업 중 쓰러진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집 마당에 나갔다가 눈에 깔려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치우고 또 치워도 폭설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쌓일 때마다 다시 삽을 들어야 하는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마을 전체에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주택도로, 차량은 모두 눈 속에 파묻혀 삶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설로 고립된 사람들은 외부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구조대마저 눈더미에 발이 묶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눈 속에 갇히니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사 취재진들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왔지만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간신히 이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취재 자체가 위태로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층 세대는 완전히 눈에 뒤덮여 자취를 감췄으며 차량들 역시 두꺼운 눈 속에 묻혀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를 꺼내기 위해 삽을 들고 나간 사람은 눈을 치우긴커녕 겨우 구멍만 뚫은 채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달려가는 열차 위로 뭉쳐진 눈덩이가 쏟아지고 승강장 전체가 눈으로 뿌옇게 뒤덮입니다. 이제 열차와 신칸센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중단됐습니다. 지붕이 무너질까봐 집에 피신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지붕에 눈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 지붕을 삽으로 여러 번 쳐내자 집안까지 뻗어나온 고드름이 쿵 떨어집니다. 특히 북쪽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설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는 적설량이 무려 427cm에 달하며 기록적인 눈높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은 교통망을 마비시켰고 일본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지붕이 무너져 더 이상 머물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피할 준비를 해라 집에 머물러라는 형식적인 지침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과 체력 고갈로 인해 작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추가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태입니다. 극심한 폭설로 인한 고립과 절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길을 뚫어보지만 눈을 파고 파도 끝이 없습니다. 4일간 눈을 헤쳐봐도 차량이 겨우 드러났을 뿐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길을 뚫어보려고 필사적으로 삽을 들었지만 눈을 파내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일 동안 눈을 헤쳐본 끝에 겨우 차량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 도로는 여전히 두꺼운 눈더미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현지의 고요함은 더없이 두렵습니다. 폭설이 이어지는 어두운 밤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그 고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은 일본에 더 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눈에 파묻힌 집들과 고립된 거리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질수록 일본인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관광객 1,600여 명이 노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삿포로에서 열린 눈축제로 일본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는데 폭설이 내리며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일본 항공사들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일본 공항 측은 돗자리를 나눠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손에 넣지 못한 관광객들은 바닥에 박스를 깔거나 겉옷을 벗어 덮으며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한국인 관광객 6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관광을 하러 갔지만 폭설과 추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일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체험하게 된 셈입니다. 일본의 폭설 여파는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이 그치고 4일이 지나서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항공권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끊어진 교통망과 비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 봉쇄, 열차 운행 중단에 이어 주민들에게
대피를 위한 비상식량을 챙기란 권고가 내려졌고 홋카이도 전역에 약 370개 학교가 폐쇄되는 등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BBC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일본에 대혼란이 닥쳤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등 기록적인 재난 상황에 시달려왔지만 이번 폭설은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금 몰아친 눈폭탄은 일본 전역을 강타하며 참혹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눈은 끝도 없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밤새 필사적으로 눈을 치워도 아침이면 다시 사람 머리까지 눈이 차오릅니다. 제설 차량이 도로를 뚫고 지나가지만 그것도 잠시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눈더미가 쌓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길이 사라집니다. 새벽이 되면 밤새 내린 눈이 거대한 두께의 벽돌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 속도가 줄어든 것 같아 잠시 안도할 틈도 없이 새로운 눈더미가 어둠 속에서 무겁게 쌓입니다. 거의 5m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 도시는 이미 눈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마비되었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며 교통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에 이제는 치운 눈을 둘 곳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폭설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한 마을은 이제 거대한 눈더미 아래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을 전체가 하얀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전역 곳곳에 300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특히 아오모리현에서는 적설량이 494c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이제는 폭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이와테현의 한 스키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이 눈에 파묻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스키를 타던 중 덮쳐온 눈사태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스키장 주변을 점검하던 직원이 갑작스런 눈사태에 휘말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겨울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 온천에서는 직원 3명이 눈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관광객들은 이곳을 떠나려 하지만 탈출조차 쉽지 않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는 차단되었고 신칸센과 항공편마저 줄줄이 중단되거나 대폭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발이 묶인 채 언제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승객들이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으며 기차역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 운행은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으며 도로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매년 겨울 눈치우기를 필수적인 노동으로 여겼던 삿포로 여행사는 눈치우기 체험 관광 상품을 기획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했죠. 이 체험은 1인 기준 25만엔, 우리 돈으로 약 237만 원이라는 고가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중국 남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는 쇼핑보다 색다르고 상쾌한 체험이란 반응을 얻으며 대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눈을 치워주는 것도 이상할 판에 중국 관광객들은 오히려 돈을 주고 일본인 대신 노동을 하러 들어갔고 그 결과 고립되어 노숙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색다른 체험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곧 현실의 냉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재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혼란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으며 곳곳에서 눈사태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원칙을 찾아본다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들춰보며 기준과 절차를 따지는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눈사태는 계속해서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 언론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기보다 눈이 5m 쌓인 게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겠다며 두꺼운 종이에 5m짜리 자를 그려나와 방송에서 앵커의 키와 비교해보는 황당한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더미에 묻혀 자신의 집조차 찾을 수 없는 주민들 앞에서 피해의 참상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와 그림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은 일본 정부의 무능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행태는 해외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일본 방송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눈의 높이를 과시라도하듯 5m짜리 자를 그려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재난의 심각성을 희화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일본의 폭설 피해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대응이 더디고 언론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은 집이 눈에 파묻혀 자신의 거처조차 찾지 못하고 있고 관광객들은 교통마비로 탈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본 방송은 피해 복구나 대책 논의 대신 거대한 눈더미의 높이를 강조하는 보여주기식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예능 방송은 심각한 피해 지역에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이 어떻게 눈에 파묻히는지를 보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서 차량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눈더미에 잠기며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서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타임랩스 영상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그저 자극적인 영상으로 시청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나라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직접 눈과 싸우고 있습니다. 구조 지원도 복구 계획도 없이 마을 전체가 눈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삽을 들고 목숨을 걸고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삽을 들고 필사적으로 눈을 퍼내지만 하늘에선 끊임없이 눈이 내려 모든 노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일본 주민들은 끝없이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까지 눈이 쌓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밤새 치웠는데 아침이 되니 다시 눈 속에 갇혔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촬영된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새빨간 용암이 화구에서 끓어오르듯 솟아올랐고 곧이어 거대한 검은 화산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하늘로 치솟으며 주변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높이는 산을 2배로 넘길 정도로 거대했고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연기 속에서는 화산재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화산 번개까지 관측되었는데요. 섬광이 번쩍 일 때마다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몰려갔습니다. 익숙하다고 여겨졌던 화산 활동이 이번에는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이미 올해에만 수십 차례 폭발적 분화를 겪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14년 대분화 당시 뿜어져 나온 화산재와 용암은 바다를 메울 정도로 위협적이었고 그만큼 이 화산은 언제든 대규모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는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관해 외신들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에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16,500피트 높이로 치솟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화산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 마을 위로 치솟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짙은 화산재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퍼졌고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날아가면서 마을 전체를 어둠 속에 가뒀습니다. 야후 뉴스는 일본 당국이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을 감시하며 주민 대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일본에서 성층 화산이 폭발해 16,000피트 높이로 화산재 분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분화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번 화산 분화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경계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국 BBC는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로 일본 최고 경계태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화산은 일본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 2019년에는 분출로 인해 화산재가 3.4마일까지 퍼져 주민들과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불안정한 활화산으로 연일 계속된 분화로 인해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십 차례의 분화가 이어졌고 그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의 불안정성은 그 어떤 경고보다도 강력히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사쿠라지마의 지속적인 분화에 대해 이 정도는 평소 수준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쿠라지마는 이미 수십 차례의 분화를 일으켰고 그 강도나 빈도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이를 일상적인 화산 활동으로 치부하고 실질적인 경고와 대책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화산 활동이 갑작스럽게 격화될 경우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분화처럼 화산재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퍼지고 기상조건과 결합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산재가 지역전 덮을 경우 교통망과 사회기반 시설이 마비되며 그 영향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등 기록적인 재난 상황에 시달려왔지만
얼마 전 기록적인 폭설에 이어 또다시 닥친 화산 폭발에 대한 공포는 일본 전역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피할 준비를 해라, 집에 머물러라라는 형식적인 지침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주요 지역들이 다시 한번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쿠라지마의 폭발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더 큰 공포는 후지산입니다. 사쿠라지마와 같은 활화산은 물론 이미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은 그 어떤 화산보다도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그 피해 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며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통망과 공항, 전력망이 모두 무너지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란 사실이 일본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지산의 분화는 단지 물리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의 중심지인 도쿄와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 그 경제적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일본의 화산 활동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특히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새로운 화산 분화 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밀리에 전문가 회의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하면 그 피해와 영향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강력하고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독일 기상청의 기후 전문가는 화산재의 피해가 단순히 지역적 영향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와 그 주변까지 퍼져나가며 하늘을 가릴 정도로 두꺼운 재를 뿌립니다. 이 재는 자동차와 건물, 도로를 덮어버리고 교통망을 마비시키며 항공교통도 전면 중단됩니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는 거대한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화산재로 가득 찬 공기와 함께 벽과 창문을 압박하는 엄청난 무게의 재가 쌓입니다. 화산재가 몇 센티미터 이상 쌓이게 되면 목조 주택이나 오래된 건물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이 커지겠죠. 화산재로 인해 모든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면 식료품과 의료물자의 공급이 중단되고 도시 내부의 교통망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상대처를 위한 자원도 전혀 도착하지 않으며 구호 활동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화산재가 땅과 합쳐져 진흙처럼 변해 하수구와 도로를 막고 더 많은 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산재가 비와 섞여 내리면 전력시설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대규모 정전으로 도시 전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냉난방, 교통, 의료시설이 모두 마비되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후지산 폭발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전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1940km에 이르는 도로에서 무려 2561곳 이상의 지하 공동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대규모 지반 침하와 싱크홀 발생으로 이어졌고 그 당시 도로와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아찔한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형 싱크홀도 단순한 지반 약화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며 혹시라도 다가올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일지 일본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크홀 발생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진입니다. 영국 BBC는 일본의 대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대형 싱크홀 발생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지진을 꼽고 있는데요. 지진 발생 전후로 공동을 탐사한 결과 공동 개수와 크기가 모두 늘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진에 익숙한 나라 일본에서 그 징후에 예민해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지진 전문가 갤러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치 물과 통조림, 손전등용 배터리도 준비하라고 일본에게 경고합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전역에서 홋카이도 등 먼 지역으로 살던 터전을 버리고 이주를 결정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대재앙이 온다는 예언이 일본 전역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4년생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자신의 꿈 내용을 기록한 작품 내가 본 미래는 1999년에 처음 출간됐습니다. 당시 책에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어딘가에서 대재난이 일어나는 꿈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말 누가 믿냐는 비난을 받으며 작가는 은퇴 후 잠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날짜와 위치가 작가가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이 책은 출간 당시와는 달리 크게 화제가 됐죠. 이어서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까지 정확히 예언하며 또다시 큰 화제가 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2020년 4월 정점을 찍고 사라진 뒤 10년 후 돌아오는 꿈부부는 코로나19 발생을 예측한 것이었고 그 역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출간 당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잠적했던 작가는 돌연 최근 2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시했습니다. 이 책에는 2025년 7월 일본에 대해 지진이 올 것이라는 새로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판에서 타츠키료는 올해 대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 재앙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글얼스로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난카이 트로프 남쪽 필리핀의 가운데에 있는 해저가 분화하면서 일본을 집어삼켰다는 예언입니다. 2011년 대지진보다 3배나 큰 거대한 파도가 쓰나미로 몰려와 이 충격으로 대만, 홍콩, 필리핀 등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는 듯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 7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실제 일부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혼란이 일어났으며 홋카이도 등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만화책의 내용에 일본 정부가 이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BBC는 일본 기상청이 이 재난 예언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화책 하나로 대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예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재난을 대비할 것이란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언의 진위를 떠나 일본 정부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예언을 실제 재난 경고로 받아들이며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관망하며 회의를 개최할 뿐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저 쉬쉬하며 덮을 일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한파와 폭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불필요한 외출은 물론 이동 자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눈더미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버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